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시크릿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하락하면서 2,54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사자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팔자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건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대부분 종목이 하락하면서 오늘 장을 마쳤고요. 네,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반면 운수장비, 은행 등도 함께 약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비금속 광물이 가장 강세를 보였고 의료정밀, 통신업 등도 상승했습니다. 네, 한편 코스닥 지수는 크게 올라서 2년 3개월 만에 720선을 넘겼습니다. 최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업종별로는 출판, 유통 등 대부분이 올랐고 음식료, 담배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만 보고서는 이제 오늘장을 보고 이제 좀 지수 따라서 뭐 종목들이 따라내리는 종목 아니면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매매를 하실 때 한번 좀 정리해주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종목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가 주었을 때 거기서 이제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코스피 장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2차 상승을 앞두고 웅크리는 지금 자리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현재 같은 장세에서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장세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에 지금 투자를 해도 높은 수익을 지금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세다. 정말 딱 장세만 놓고 보면은 최근 장세 흐름이 지금 이런 타이밍에 수익을 봐야 하는구나. 요즘 같은 장세에는 종목 이제 내가 좋다고 생각하거나 조금만 이제 관심 있게 업종 분석을 하고 수익성이 우수한 종목들에 투자를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큰 수익, 차트 분석 조금만 하실 줄 알고 어느 정도 안전한 자리에서 반등 주는 자리만 잘 잡으시면은 높은 수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새 같은 장세에 저점을 다지고 다시 반등하는 종목들 잡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슈나 아니면 제가 일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동반 상승하는 업종을 공략하신다면은 지금 같은 장세에서 큰 수익을 노리실 수가 있겠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까지도 동시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와 우량주를 골고루 포트를 구성해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노리실 수가 있겠다. 지금 장세에서 수익을 꼭 노리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두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동반 상승하는 업종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 속에서는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딱 세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가장 큰 급등세를 나타낸 이녹스 첨단 소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대형 OLED 소재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중소형 OLED 소재 실적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4분기에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OLED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하셨을 때는 이 수익성이 괜찮은 기업이고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비교적 안정적인 자리만 노린다면은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는데 일단 검색식에 포착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평선을 어느 정도 뚫어 주었다는 것이고 이평 돌파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어느 정도 뚫어 주는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즉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뭐 우하향을 지속적인 흐름으로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횡보세를 이어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가주는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주는 모양새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 이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자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1선과 6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실제로 거래량이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준수하게 거래량이 들어와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적도 괜찮은 기업이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되는 기업,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상 매매하기가 편한 이유가 이동평균선을 지지라인으로서 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를 않더라도 지금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해드린 이 자리에서 여기 이동평균선 자리, 이 부분을 이제 지지라인으로 잡고, 제가 빨간 선으로 지금 표시를 해드렸죠. 이 부분을 지금 지지라인으로 잡고 가셨을 때, 손실폭이 크지 않게 지지라인을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종목이구나 하면 공략하시기가 훨씬 편하고, 나는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금 오늘 상승해준 이 주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눌림을 준 이후에, 자, 오늘 같은 경우 이 가격대에 종가 마감을 했는데 이 아래로 내려가 주고 제가 이 아래에 설정해드린 지지라인을 지지받고 재차 반등을 해주는 이 시점에 매수를 들어가시면은 좀 더 안전한 매매, 안전한 수익을 노리실 수가 있겠다. 지금 최근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매매를 하실 때 이제 위험한 매매를 하시기가 상당히 꺼려지실 텐데, 이런 안정적인 매매를 진행하셨을 때 수익도 크게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그냥 바로 급등을 하면 어떻게 되지라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요새는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종목들을 분석을 하시면은 이 종목 말고도 만약에 이제 눌렀다가 재차 반등을 해주는 종목들 충분히 찾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로 공략을 하신다면은 큰 수익을 노리실 수 있겠다. 그리고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수익성이 좋아서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동평균선을 지지라인으로 삼으면 손실폭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눌렸다가 재차 반등하는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또 다른 OLED 관련주죠. AP 시스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앞으로의 그 OLED 시장이 전망성이 밝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종목과 다르게 이 이녹스 첨단 소재와는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해주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을 연이어서 이제 보여주는 종목들의 특징을 조금만 이제 살펴보시면은 오늘 어떤 종목이 올라갔지 하고 이제 종목들을 쫙 이제 훑어보시면은 지난 한 일주일 정도만 데이터를 어느 정도 수집해 보신 분들은 이런 차트가 올라가는구나 대강 느낌이 오실 텐데, 바로 계속해서 주가를 흘러내리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던 종목이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평선 돌파 매매법에 해당되는 종목이 추가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평선 돌파 매매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돌파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평선 돌파 매매법이 아니라 내가 지금 중장기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이 기업이 우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업 분석을 통한 매매를 하실 때도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때는 이평선을 뚫고 지지받고 다시 반등 주는 자리를 노리시면 충분히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다.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딛고 추세를 전환해주는 시점이구나. 그 시점을 잡으실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AP 시스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OLED 관련 종목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근에 이 OLED 관련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한 종목, 두 종목 꿈틀꿈틀 올라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과 121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21선과 161선을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금일 종가 대비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노려볼 수가 있고, 오늘 종가나 아니면은 내일 시초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121선까지 단기 수익을 노리실 수도 있겠고, 지금 상승을 하다가 주가 상승을 이어가다가 121선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리실 분들은 내일 시초가 정도의 매수를 하셔서 121선 부근에 매도를 하는 단기 매매를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조금 더 큰 수익을 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121선을 터치하고 재차 눌러주는 구간을 공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차 눌러주는 구간이라고 하면 제가 여기 아래쪽에 설정해드린 이 빨간 선 부근, 이 부근에서 바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겠고 이 부분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타이밍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121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이 캔들들이 횡보를 하면서 121선을 뚜룰랑 말랑 계속 이제 간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다음날 갭상승을 하면서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위에서 시초가를 갭상승한 상태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시초가에 매수를 하셨을 때 고수익을 노릴 수가 있겠다. 최소한 4에서 5% 이상의 수익을 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꾸준히 지켜보시다가 지금 이 121선 부근을 돌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갭상승을 해서 돌파를 해야 된다. 그냥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캔들이 계속해서 올라와 주면서 이 부분에서 횡보를 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가를 121선을 갭상승해서 돌파해서 121선 위에서 시가로 출발을 해준다면 그때 시가 매수를 하셨을 때 충분히 4에서 5% 이상의 수익을 노리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121선을 갭상승해서 위에서 시가를 출발했는데 121선 기준으로 너무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면 안 되고 실제로 121선 부근에서 지금 47,000원을 넘어서는 그 위에서 갭상승을 한 채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다시 121선 부근까지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7,000원을 넘어서는 상태에서 시가를 출발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요 점만 주의하시면은 추가적으로 큰 수익 이 종목을 통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종목처럼 이평선 돌파 매매법에 적용되는 종목들은 향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어제 열띤 강의해 주셨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재방송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남성이라는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이름이 좀 낯설더라고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이제 처음에 이 남성이라는 이제 종목명을 듣고 남성? 이게 뭐 남자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기업 이름이 상당히 좀 낯서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성이 뭐지? 해가지고 종목을 찾아보시면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남성 하면 뭐 남성 관련돼 가지고 막 남자 사진 올라오고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남성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일전에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큰 시세를 주었고 남성이라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구나. 자율주행차가 주목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후에 미래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을 만한 종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남성이라는 종목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7월 초순쯤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남성이라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구나. 기존에 이제 알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알고 계셨겠지만 남성이라는 종목을 처음 보게 되는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 당시에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는데 남성이라는 종목인데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눈여겨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해드릴 주제와도 상당히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스마트시티 관련해가지고 강의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이 남성이라는 종목 역시도 스마트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시티에 부합을 하는 그런 종목이다.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조정 구간이 나와주고 횡보 구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은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횡보세를 이어주면서 박스권을 그려주고 이 당시에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져주었는데 다시 한번 거래량이 죽어주면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과 이 캔들이 함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분하게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종목이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터져주었을 때 추가적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바로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제가 항상 표현을 덫을 놓고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거래량이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이 당시에 상한가를 갔을 때 부분까지 상당히 많이 거래량이 올라가 준다. 지금 이 정도 거래량이 적당합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와 준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을 분명히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거래량이 들어올 때 장중 단타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2거래일에서 3거래일을 지켜볼 수 있는 매매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중에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계속해서 지켜보실 때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큰 폭으로 6%에서 7%가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6%에서 7%가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 그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고 장중 단기 매매를 진행하셔도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겠다. 한번 올라가 줄 때 그리고 이슈를 받았을 때 큰 폭으로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 놓으시고 기회를 엿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남성이라는 종목은 자율주행차 관련주기 때문에 미래 산업과 관해서 꼭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꼭 관심 종목에 편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 꼼꼼하게 들여다봤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인 시크릿노트 방송 전에 이 본 방송이 끝나고 더 추가적인 이야기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미리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투자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의 얼굴이 보이고요. 오른쪽 아래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시크릿노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어떤 강의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시티 관련한 강의를 준비를 해왔는데 이 스마트 시티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많고 산업들이 이 부지기수로 계속해서 가지를 치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산업들, 뭐 ESS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 뭐 자율주행차, 그리고 뭐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주고 스마트홈, 뭐 홈 IoT, 이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산업과 뭐 업종 그리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셨을 때 조만간 이제 다가오는 CES 2018에 지금 주제로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시티가 2018년도에 이 주식장을 주도해 나갈 만한 업종으로서 지켜보셔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스마트 시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업종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오늘 강의 방송에서 철두철미하게 다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집중하셔가지고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에 가장 각광받을 산업이죠. 스마트 시티 관련 업종과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노트 시작합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업종과 그리고 이제 관련된 강의 내용이 바로 이 스마트 시티 관련된 업종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스마트 시티를 제가 강의 주제로서 잡아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CES 2018이 열리는데 이 CES 2018이 1월 달에 열리게 됩니다. 1월 초에 열리게 되는데 이 CES를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가 그리고 관련된 주제가 왜 중요한가 하냐면은 CES 2017, CES 2016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연도에도 계속해서 이 CES에서 주목을 받았던 업종
그리고 계속해서 이슈화되었던 업종과 산업들이 그 해를 책임질 만한 업종으로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에는 계속해서 자율주행차 그리고 스마트홈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되었는데 특히 이 자율주행차 관련해 가지고 주제로서 이제 뭐 스마트홈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부각이 된 연도였는데 그 당시에 2017년도 뭐 초순부터 시작해가지고 2017년도 말까지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의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종목들이야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미동의 시네마도 있었고 자율주행차 제가 이전에 그 신들의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전 프로그램에서 참여하면서도 자율주행차 ADAS 관련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들고 왔었는데 그 당시에 2017년도 CES 1월 달에 CES가 열렸는데 거기서 자율주행차가 테마 주제였고 올해를 이끌어갈 만한 산업으로서 제가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ADAS 관련 종목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그냥 상승한 것이 아니라 2017년도 초부터 해서 꾸준히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것이 눈여겨보셔야 할 투자 포인트인데 지금 바로 CES 2018 1월 달에 이제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서 2018년도에 과연 어떤 산업, 어떤 업종에 집중해서 추가적으로 큰 수익을 노려야 하는지를 꼭 캐치를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CES 2018 1월 달에 열리면은 뭐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여러 투자자분들이 이 CES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CES라는 거를 처음 들어보셨거나 뭐 IFA가 뭐지? 이렇게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IFA와 CES의 중요성은 일전에 강의에서도 한번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CES와 IFA에서 강조하는 산업들 그리고 업종들이 그 해를 주도하면서 큰 상승폭을 이어간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CES 2018 1월 달에 과연 어떤 주제가 이번 올해를 이끌어갈 산업으로서 선정이 되었는지 같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2018년도 CES 스마트 시티가 대세다. 과연 수혜주는 무엇인가가 오늘의 강의 주제가 되겠는데 보시면은 글로벌 IT 가전업계뿐만이 아니라 2018년도 화두는 바로 AI 넘어서 이제는 스마트 시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한번 IFA를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IFA에서 스마트홈, 홈 IoT가 정말 이번에 각광을 받을 것이고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집안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홈이 아니라 집을 넘어선 도시, 똑똑한 도시, 스마트 시티가 바로 이번 CES의 화두입니다. 그렇다면 이 똑똑한 스마트 시티를 이끌어가기 위해선 어떤 산업이 중요한 것인가? 이게 바로 핵심인데 이 스마트 시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친환경 그리고 탈원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 관련주다, 뭐 원전 해체 관련주다, 아니면 또 뭐 친환경 관련주다. 그리고 여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친환경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2차 전지가 이제 석유나 뭐 이제 석탄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실제로 자동차를 이제 움직이는 힘이 바로 전기에서 나올 수가 있다. 수소에서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다. 친환경 산업이다. 이것이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스마트카 그리고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슈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 시티에서 계속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할 것을 제가 다음 화면에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통합운영센터라고 있고 그리고 뭐 전기에너지 주택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전기에너지 주택이라는 것이 스마트 시티에서 현재 뭐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도를 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미래 도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바로 이 전기에너지 주택, 말 그대로 태양광을 직접 자가 발전한다든지
뭐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가지고 집에서 직접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끌어다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가정에서 이용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태양광이 가장 유력한데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관련 산업을 굉장히 집중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상당히 인정받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산업이 크게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풍력, 뭐 수소차, 전기차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갖가지 이슈들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보시면은 전기에너지 주택 말 그대로 집에서 계속해서 자가적으로 이제 에너지와 전기를 조달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이슈를 받고 있냐면은 평소에 전기를 끌어다 쓸 수가 있는데 비상시에 아니면 이제 여름이나 뭐 겨울에 난방비라든지 이런 전기를 상당히 많이 쓰는 시기가 있습니다. 한여름이라든지 한겨울, 뭐 보일러 상당히 많이 틀어야 되는 시기, 에어컨을 상당히 많이 틀어야 되는 시기,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런 비상시에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가 스마트 시티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지능화된 전략망이라고 있는데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스마트홈 관련 강의를 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서 연결되어 있는 집, 그게 바로 스마트홈이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서로 인터넷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도시,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시간대에는 이 도시에 전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 시기에는 전력을 별로 쓰지를 않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시기에는 여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구나. 전력이 필요가 없겠구나. 쓸데없이 사용되고 있는 전기를 알아서 스마트하게 도시가 제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곳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되고 많이 쓰는 그 시기를 대비해서 전기를 비축해 놓는다든지 에너지를 비축하는 이런 똑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도시, 그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그리고 이 전기차 충전소를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기차다, 수소차다, 뭐 전기차가 낫다, 수소차가 낫다 계속해서 뭐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 수소차 역시 전부 다 미래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일전에 한번 강의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래 산업에 이렇게 열을 올리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래 산업을 잡으셔야지 1년을 편안하게 종목을 통해서 가져가시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한 종목으로서 단기 매매를 해도 수익을 보기가 편하고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가져갈 때도 너무나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준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은 보조 배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조 배터리를 왜 준비했냐면 제가 ESS 말 그대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쉽게 생각해서 좀 더 복잡한 체계이긴 하지만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쉬우실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휴대폰에 전력이 필요할 때, 휴대폰의 배터리가 다 나갈 때쯤에 보조 배터리에서 전력을 공급을 해줍니다. 자, ESS라는 것이 바로 이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는 ESS가 왜 스마트 시티에서 중요하냐면은 스마트 시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친환경이 핵심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으로서 이제 이용을 하려면 전력을 정말 유용하게 말 그대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비축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대폰을 사용하실 때 뭐 효율적으로 이제 그 휴대폰 전력을 아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휴대폰을 사용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뭐 명암을 조절해가지고 휴대폰 밝기를 좀 줄여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 쓸데없는 어플들을 사용하지 않게끔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ESS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보조 배터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전력이 필요할 때는 공급을 해주고 전력이 필요 없을 때는 절약을 알아서 해주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알아서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곳에 전력을 공급하고, 그리고 필요 없을 때에는 전기를 조금 더 많이, 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비축을 알아서 해주는 시스템이다. 굉장히 스마트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 저장을 해줍니다. 전기라든지 에너지들을 저장을 해주는 상황인데, 이 저장을 해주는 이 저장 장치 역시도 뭐 LIB다, 납축 전지다, 그리고 뭐 리튬 전지다, 굉장히 많은데, 밑에 보시면은 이 양수 발전이라든지 이런 사진들이 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하나의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핵심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그리고 써야만 하는 곳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필요 없는 곳에서는 아껴준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배전뿐만이 아니라 송전도 서로 상호 교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휴대폰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받아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한 이후에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ES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뭐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끌어들였으면 에너지를 저장을 시켜놓고 얘가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알아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도 에너지를 공급하고 받고, 말 그대로 수용가에도 에너지를 보내주고 다시 받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배전뿐만 아니라 송전, 발전에서도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에너지를 보조 배터리처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이 ESS의 핵심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ESS의 그 간략한 지금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 발전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이제 끌어오기 시작하면 이 ESS에서 PCS를 통해서 변환을 해줍니다. 여기서 변환을 통해서 배터리에 저장을 해주는데, 이게 지금 직류로서 에너지가 넘어왔을 때 이거를 직류로서 배터리에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방출을 할 때 교류로 전환을 해줘야 하는데, 이 직류에서 교류로 전환을 하고 직류로서 배터리에 저장을 하는 이 변환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PCS입니다. 그리고 EMS라고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바로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다. 여기서는 실제로 뭐 컴퓨터 이런 거 보시면은 굉장히 큰 이 하드웨어들이 놓여 있는 벽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이 EMS가 상당히 좀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EMS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이 PCS를 제어하고 PCS에서 지금 변환을 시켜줘야 된다. 지금 에너지를 저장해야 된다. 이런 제어의 역할을 해주는 중앙통제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통제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EMS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EMS에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여기 지금 전기가 필요한데 여기 지금 전기가 필요하지 않은데 딱 지금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EMS에 전달이 되고, EMS는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배터리에 저장을 해야 되는 시기다. 많이 비축을 해놔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전력을 끌어다 써야 하는 시기다. 이곳에 필요한 거다. 이렇게 중앙 제어를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송전과 배전을 담당하고 있고, 이 ESS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자들에게 공급을 해준다. 품질이 향상되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 얻는 게 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얻는 게 뭔데, 에너지 저장 장치가 왜 좋은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똑똑하게 에너지가 필요 없을 때, 우리가 TV를 보지 않을 때, 선풍기를 틀지 않을 때, 전기장판을 틀지 않을 때 코드를 빼놓으면 전기세가 절약되는데, 우리가 알아서 코드를 빼놓지 않아도 전류를 차단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코드 뽑고 다닐 필요 없이 알아서 전력을 제어해줍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코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 뽑아냈을 때 비용이 절감되는 것과 같이
요금이 절감이 됩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품질 향상뿐만이 아니라 요금 절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요금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 ESS가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한다. 당연히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 세계 ESS 시장 전망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ESS 같은 경우에는 억제 기대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부화 시간대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강조 드렸듯이 전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 와,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시기에 전력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를 바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통해서 알아챈 다음에 ESS를 충전할 때 전기 사용 요금의 50% 할인이 된다. 2019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ESS에 충전을 해 놓았다가 적재적소의 시간대에 많이 사용을 해주고 그리고 아껴야 될 때서 아끼기 때문에 충전 요금 할인이 들어간다. 그리고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두 번째로 기본 요금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드 뽑아놓으면 전기세가 절약이 되듯이 기본 요금이 절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크 감축량 KW의 3배에 해당하는 기본 요금 할인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여름에 에어컨 틀면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게 그렇다고 이게 사람이 일상생활 하면서 에어컨 코드를 맨날 뽑아놓을 수도 없고 사용 안 할 때마다 이게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정말 에어컨 켰다가 또 코드 꽂고 뭐 에어컨 켜고 이런 게 정말 힘든데 제가 가정 스마트 홈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스마트 시티는 뭐 개인 집에서는 코드라도 뽑을 수가 있지 실제로 도시는 이런 식으로 일일이 전력이 쓰이지 않는 곳 그리고 쓰이는 곳에 뭐 코드를 뺐다가 전력을 차단했다가 일일이 그걸 하나하나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도시에서 어떻게 여기는 지금 전력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전력을 차단하자 개별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일제히 전력이 들어가고 차단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한 그 조작까지는 가능하지가 않은데 지금 ESS를 통해서 전력을 이제 절감하게 되면 기본 요금 절감이 된다. 기본 요금 할인이 피크 감축량의 3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는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은 미래 산업으로서 언제 발전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발전이 안 될 수가 없는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사용량 요금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부화 시간대, 방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시간대, 그런 시간대를 포착을 해서 저장된 전력을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 없을 때는 쓰지 않고 저장해 두었다가 이때 필요하니까 써야겠다. 경부화 시간대 저장된 전력을 최대 부하 시간대에 사용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금 보시면은 기존 부과된 전력 요금을 절감을 해준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곳에 계속해서 전기가 새나가고 있으면 당연히 요금이 나오고 에너지 낭비입니다. 하지만 똑똑하게 절감을 해준다. 이렇게 강조를 하겠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 전망도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해주고 있는데 이게 발전을 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스마트 홈과 스마트 시티는 미래의 정부의 숙제다. 정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한정된 석유나 석탄, 고갈될 수밖에 없는 자원이 아니라 무한한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수소 에너지, 이런 풍력 에너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들을 통해서 대체를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이 지구라는 땅에서 살고 있으면 분명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산업이 발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문제이지 발전을 꼭 해야 하는 시기인데 그것이 왜 지금에 와서야 주목을 해야 하냐면은 CES 2018에서 이번 주제로서 강조를 해왔고 2016년도부터 스마트홈이다, 뭐 스마트 시티다 언급이 되어 왔는데 이번 2018년도에는 작년에 자율주행차와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 시티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줄 것 같다. 그렇다면은 스마트 시티라고 이렇게 큰 범위로 잡을 것이 아니라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시티이기 때문에 스마트카, 자율주행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테마가 엮여 있는 기업이 훨씬 더 높은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ESS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여기에 모두 이제 통용되는 것이 바로 ESS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것은 실제로 전기를 이제 저장하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수소차 전기차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소차 전기차를 충전하는 충전소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도시 곳곳에 필요합니다.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는 각 집, 가정마다 생길 수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나중에 조금만 더 발전을 하면 집집 가정마다 들어설 수가 있다. 앞으로 기대되는 산업이고 발전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한 산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ESS 시장 현황을 조사를 해드렸는데 지금 2020년까지 큰 폭으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 지금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ESS 시장 전망 같은 경우에는 ESS 이 관련 산업이 단독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차 전기차와도 얽혀 있고 스마트 시티와도 얽혀 있고 친환경 관련 산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친환경, 태양광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필수적.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도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꼭 필요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 스마트 시티에서는 어디에나 필요한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가?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태양광 관련 종목과 관련해가지고 함께 준비를 했는데 PNT부터 태양광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OCI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종목이 6종목 정도 되는데 각 종목들마다 공략해야 될 포인트가 다릅니다. 지금 이 6종목 모두 제가 상당히 앞으로 큰 수익을 안겨다 줄 만한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10종목, 20종목 가져온 것이 아니라 딱 6종목으로 가져왔고 이 중에서도 당장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과 실제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덫을 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은 덫을 놓고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고 어떤 종목은 지금 바로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P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다가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 안에 작은 수익이라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바로 공략을 시작해야 될 만한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바로 매수를 들어가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목을 공략하는 법은 따로 있는데 제가 준비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어떻게 지금 바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NT는 일단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입니다. 이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 역시도 최근에 꾸준히 이 우상향을 보여주다가 조정 구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정 구간이 나와주면서 12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는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 종목을 공략했을 때 추가적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겠다. 이 종목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PNT 종목과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공략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안암전자가 있는데 이 안암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덫을 놓고 기다려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공략하는 포인트가 따로 있는데 주봉과 월봉을 보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차트를 바로바로 보면서 설명을 작도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봉과 월봉을 함께 보면서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구나. 주봉상으로 월봉상으로 이 자리구나라는 것을 포인트를 딱 짚어드리고 그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라 대응 방안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안암전자와 PNT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막 콘덴서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 6종목 모두 공략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이 종목들은 특히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가 있겠다. 이제 2018년도 들어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종목일 뿐만 아니라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이 3가지 종목의 공략법을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은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에 대한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제 정말 2018년도를 준비해야 할 때인데 그 미래 산업의 핵심이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다라고 말씀하셨죠. 시장에 대한 전망은 말할 것도 없이 아주 밝다라는 점 참고하셔야 되고요. 종목은 PNT부터 OCI까지 총 6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종목들의 공략법은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한 번 더 방송 안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는 이 종목들을 자세하게 정말 어떻게 차트를 그렸을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을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공략을 해라가 아니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공략을 하시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공략을 하시라. 제가 대처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좀 장이 좋은 장을 보이면서 끝났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장에서는 수익을 보셔야 하는 장이다. 단기 매매로 공략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장이고 실제로 중장기 매매를 하기에도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이 시기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분과 그리고 그냥 가시는 분은 분명히 계좌 수익률이 차이가 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꼭 그 비법과 어떻게 내가 이 장세에서 수익을 놓치지 않고 챙겨가야 되는지를 듣고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 전략으로 접근해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인 만큼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종목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방송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